네, 매주 이 시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하고 또 적절한 대안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먼저 사연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떨까라는 생각과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온 지 5년이 됐습니다. 저는 학벌도 좋지 않고 내세울 곳도 없어서 정말이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제 동기 중에서 저와 업무적으로 몇 번인가 경쟁을 한 동기가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동기가 제 험담을 주도하고 있더군요. 우리 부서 부장이 저를 예뻐해서 이 회식 자리에 저를 자기 옆에 꼭 앉히려고 하고 중요한 업무를 저에게 먼저 배정하고 또 팀원들도 일 잘하는 팀원들로 배치를 해주니까 어떻게 업무 성과가 안 날 수가 있겠냐면서 저와 그 부장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 막고 살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 언젠가는 헛소문도 잠잠해지겠지. 그런데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탔어도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경계하는 듯하고 저 역시 가슴이 졸아붙고 또 사람들이 제 험담을 뒤에서 하는 것 같아서 아침마다 회사에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는 그런 증상이 몇 번인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회사 선배에게 상의를 하면서 저를 험담하는 그 동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명예훼손은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이 네 험담을 했다는 걸 동기들이 증언해줘야 하는데 누가 증인으로 나서겠냐며 법으로 해결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동기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동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회사 생활이 정말 고역입니다. 점심을 먹기로 이 선후배와 약속을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일이 생겼다면서 다른 날로 미루자고 하면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러려니 할 일도 혹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런가 의심이 되고 또 그 부장과 관련된 소문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멀리하다 보니 그 부장님과 사이도 안 좋아졌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사연 읽으면서 참 이분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 아픕니다. 일단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애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기고 그냥 피해버렸어요.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남들 시선이. 전 피했어요, 저는. 근데 피한다고 될 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무래도 피해서 악착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남들보단 뒤처져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 버티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전에 제가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아봤을 것 같아요. 먼저 헛소문도 소문이다 보니 언젠간 없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라서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하거나 하면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본인이 일을 잘하고 부장님이 자기를 좀 더 이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팀원이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회사에서 앞으로 더 성장하고 싶으면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동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귀 막고 이렇게 살고 그런 사람을 일단은 자기 근처에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정한 뭐 주변 동기도 아니고 친구도 안 될 사람이니까 언젠간 자기를 좀 잘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엄청 심란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겠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열정이 있고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나는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들이 늘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회사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만 해도 뭐 점심 식사 아유 좀 바빠서 못합니다. 그래도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날 또 따돌림하는 건 아닌가?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왕따가 학교 안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이제 이분한테 먼저 조금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꼭 누군가의 그 동기만의 문제거나 내가 못나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 2017년 12월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네. 4명 중에 3명이 최근 1년간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중에 예. 4명 중 3명이. 그리고 3명 중 2명은 이직을 고민을 하고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거. 그럼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느끼고 그러니까, 있다는 그럼 이게 문제네요. 누가 가해자냐 지금 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대부분 상사예요. 대부분 상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회장님이나 오너 말고는 사실은 그죠? 네. 다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피해자를 알아봤더니 자기가 피해자라고 알아봤더니 그 피해자한테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걸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다 잠재적인 가해자고 피해자고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이 어울리는 조직 내에 있는 한 이런 갈등 같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다만 이렇게 괴로운 건 아닌가. 뭐 수면제까지를 드실 정도니까 네. 사실은 뭐 가벼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든 건 틀림없지만 예, 예.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같이 겪는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정도가 이제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네.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이런 상태면 지금 이미, 이분이 여러 가지, 뭐 이제, 부장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업무적으로도 실수하고, 그리고 뭐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못 쉬고. 네. 지금 저는 이 정도면, 어쨌든, 앞으로 계속 더 어긋날 확률이 이제 커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잠시 좀 휴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목표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길 그리고 끝없는 고난의 길인데 어떻게 보면 네.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거는 내가 원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쌍방의 어떤 부분들인데 네. 내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든지 힘들게 하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멘탈을 좀 강하게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예, 외부에서 상처 준다 그래서 내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주위 사람들은 사실은 큰 생각 없이 한 이야기인데 되게 커진 크게 받아들이는 상처가 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예. 저는 이분을 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좀 지나치게 일 중심, 과업 중심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그죠? 예. 근데 직장 내 조직 내 생활하는 게 반드시 성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사한테는 어쨌든 인정을 예. 아주 받고 그러니까 계신 거예요? 그것도 예. 상사의 신임 쪽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건 아닙니다. 예. 5년 전에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뭐 입사를 했다니까 동기가 몇 명인지 네. 직종이 뭔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5년쯤 되면 후배 직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동료들로부터 후배들한테 신임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상사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힘이 돼주는 건 정말 동료들이나 후배들의 신임이 더 튼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예를 들면 뭐 경조사를 챙긴다든지 네. 어디 회식 자리에 좀 같이 안 빠지고 가서 가끔 자기가 뭐 돈도 좀 내고 뭐 쏜다든지 그죠? 다른 동기들의
여러 가지 개인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던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은 몰랐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네. 이분이 네. 이제 그 서두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 본인이 이제 콤플렉스가 좀 있는 거예요. 이제 학벌도 다른 사람에 그 얘기가 비해서 좀 나왔었죠, 낮고 또. 그다음에 예.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이랬다. 밤낮 왜냐하면 예. 인정받아야 되거든. 그런 사람일수록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열등 의식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에 과업에 충실하게 5년 동안 보낸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본인은. 다했어요, 이분은. 예,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역량이 누구나 다 그렇게 뭐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업무 중심으로 이제 지금은 좀 했고, 근데 이제 사실 돌아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주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회사 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든지 이럴 때에는 내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건 없을까? 예, 그거를 돌아봐야 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여성 한 분이 네.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네. 꼭 직장뿐만이 아니고 어떤 조직에서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주부라도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에 동네 사람들끼리도 또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망가져야 된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나를 그렇죠.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멘탈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시기 질투하는 그 여기 동료 그 경쟁을 하는 그 동기가 원하는 목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네,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한테 이제 조금 그래도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동기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는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춰달라. 자, 이거는 잘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일부러 부장님까지도 사이가 안 좋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소문이냐면 부장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네.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고 네.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필요도 있고 부장님과도 예 부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 내가 지금 어떤지는 모르지만 네. 회사 내에서도 좀 이런 이 고충 처리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전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조금 알려줘서 좀 제재를 가하게끔 하는 것을 좀 병행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기에서 조금 노연하는 거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피해자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결국은 내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다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억울한 인생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렇게 이제 방법을 좀 달리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분이 회사 선배를 찾아가서 상의한 건 잘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그 동기한테 가서 뭐 얘기한 것도 좋은데 따지듯이 얘기한 건 조금 그죠.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장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런 관계로 부장님을 저하고 사이를 좀 의심하는 것 같은 기류가 있다는 얘기를 그럼 그것도 부장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일과 관련된 일로 지적을 받았다면 그건 정당한 지적인데 네. 일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무슨 신상이나 외모 이런 걸로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 그건 참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 하는 정의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예. 근데 저도 뭐 조직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이런 문제로 부하 직원이 갖고 가서 고충을 호소할 때 어떤 상사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럼 귀찮아하는 분들은 있어요. 너만 좀 참고 그냥 버텨내고 그냥 넘기면 될 걸 왜 네. 네가 그렇게 유별나게 나서냐. 까다롭게 나서가지고 예. 나까지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직장 내 분위기를 이러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는 훨씬 더 큰 힘으로 다시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명백한 사실 누군가가 그것을 증언해줄 명백한 어떤 팩트에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은 한 이것을 섣불리 문제 삼는 것은 자기한테 훨씬 더 부메랑에 대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네. 선생님한테 너무 이쁨 받고 뭐 심부름도 다 걔한테만 시키면 걔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죠. 지금 혹시 네. 이분도 그렇게 그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 건데 주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나서는 너무 이쁨만 받는 그런 선생님만 정세 바라보고 있죠. 있는 그런 모범생으로 보여서 조금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저는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쁨을 예. 받는 사람이 네. 아니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한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이제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이런 예민함, 그러니까 주변에서의 어떤 시기 질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예민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서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지나치면서 무시하고 가야 될 건지 때때로는 무시가 가장 큰 처벌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뭐 우리가 혈액형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남이 얘기하는 거에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그냥 무시할 거 무시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한마디가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지금 강단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그거를 조금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 혈액형보다는 뭐 어떤 의미로 보면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수면제를 먹을 만큼 괴롭다면 이거는 혼자서 힘드신 그리고 거예요. 짧은 이 방송 상담으로서 해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보다는 조직 심리를 전공하신 좀 전문 상담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사내에도 뭐 인사팀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객관적일 수가 또 없어요. 네. 그 말이 새어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버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버티는 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게임으로 비유를 하기도 해요. 네. 정말 이 사람이 믿는 대로 그 동기가 나를 괴롭혔다면 그 동기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찌질하게 굴고 힘들어하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막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서 실수하고. 예. 예. 직장 내 괴롭히는 것을 괴물에 비유를 한다면 그 괴물에 바로 먹잇감이 바로 나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먹잇감이 돼주면서 그런 괴물을 키우고 그런 동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내가 화내지 않는 거 전혀 그죠?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바로 어려운 거죠. 그 쉽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직장 내 동료만 있나요? 친구한테 가서 그죠? 수다도 좀 떨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예. 것도 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도 찾고 네. 또 이런 문제를 가족하고도 상담을 좀 한번 해보고 네. 털어놓고 부모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 그게 전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네. 해낼 수 있다는 네. 좀 믿음을 갖고 힘을 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고난의 길이 있고 그렇죠. 이제 또 때에 예. 따라서는 이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시적인 이 고통에 대하는 자세, 태도가 저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리라.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리라. 네. 이런 자세로 만약에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네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가장 가까이 쓸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성장하리라. 그렇게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 폭언이나 폭행이나 성희롱 같으면 바로 가야 되는 거고. 명백하게 그죠? 예. 예, 범법으로 해서 위법 사실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게 참 애매해서 바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힘내시고 예, 본인한테 좀 더
그래서 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문가- 나를 도닥이면서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도 도닥이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전문가하고 네. 전문가의 필요할 것 조력과 같아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약물 치료와 병행하시면서 상담을 좀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